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29번에 대해서 공부했었었지? 우리 29번 뭐였었지? 단순화된 개념 모형의 유용성과 한계, 요거에 대해서 공부했었었지? 개념 모형에 대해서 위에 보시면 단순한 개념 모형은 단순하지만 그것이 표현하는 시스템의 실제 본질을 숨겨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맨 아래 보시면 개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관된 이미지이다. 반면에 그것은 실제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부분들은 위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계에. 그 기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세계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을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은 이어서 30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 어, 우리가 워킹이라고 하는 거 있죠? 워킹이 뭐예요? 걷는 거지. 걷는 것. 근데 이 걷는 것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 어떻게? 선진국에서의 걷는 것과 후진국에서의 걷는 것. 후진국에서의 걷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걷는 것 자체가 교통수단이지. 어디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돼. 근데 선진국에서의 걷는 것은 뭐예요? 단지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거죠.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교통수단인 것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걷기 이런 것들은 또는 가볍게 뛰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걷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걷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주요한 교통수단. 이게 이제 주어예요. 자, 어디에서 개발하고 있는 세상. 요거는 뭐라고 밑에 돼 있습니까? 개발도상국이죠. 개발을 하고 있는 세계니까는 지금 개발이 된 거면은 선진국이지만 개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개발도상국에서 주요한 교통수단은 근데 그 개발도상국인데 심지어 어디에서조차야? 큰 도시에서조차. 즉 개발도상국이기는 하지만 심지어 그 개발도상국에서 큰 도시에서도 조차도 is가 동사예요. 앞에가 cities 복수가 나왔다라고 그래서 얘가 절대 동사의 수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 아까? 여기에 있는 얘가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단수기 때문에 동사는 is. 자, 그리고 여전히 걷는 중 이거 아니에요. 주요한 교통수단은 여전히 걷는 것이다. 해서 얘는 working이라고 해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동명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동사의 ing가 되어 있죠. 그럼 요거는 두 가지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뭐뭐 하는 것. 두 번째는 뭐야? 뭐뭐 하는. 그래서 이런 뭐뭐 하는 것을 우리는 동사가 명사가 됐다고 그래서 동명사 이렇게 부르고 뭐뭐 하는은 현재 분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가지 차이점 알고 있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주요한 교통수단은 어디에서? 개발도상국에서. 근데 그게 심지어 큰 도시에서조차도 여전히 걷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제약 때문에. 어떤 제약이에요? 자원에 대한 제약 때문에. 자, 근데 어떤 자원이야? 필요로 한 제약. 어디에서 필요로 해요? 뭐 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운송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자원의 제약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우리가 because와 because of의 차이점이 뭐였었어요? because of는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는 거고 because는 뒤에 뭐예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because를 우리는 접속사라고 표현을 하고 because of는 전치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 차이점은 항상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지문이 주제인데 이 첫 번째 지문에 대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개발도상국에서의 걷기의 의미, 즉 뭐라고? 교통수단이다. 요 이야기를 한 거였었죠. 자, 다시 얘기해서
교통수단은 개발도상국에서 뭐다? 걷기인데 주된 교통수단은 그것은 어디에서냐? 개발도상국에서였다. 이해됐죠? 왜 근데 걷기가 주요 교통수단이에요? 자원의 제약 때문이다. 근데 자원의 제약이 왜 생겼어요? 광범위한 운송체계. 예를 들어서 지하철도 있을 수 있고 버스도 있을 수 있고 택시가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의 제약 또는 부족이겠죠. 부족.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즉 택시가 부족할 수도 있고 버스가 부족할 수도 있고 지하철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후진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교통수단이 될 수가 없고 뭐를 할 수밖에 없다? 걷기다. 어디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자, 이거 첫 번째 질문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자, 사람들은요. 커버해요. 긴 거리를 커버해요. 우리가 긴 거리를 커버한다라는 게 여기서 커버는 원래는 덮다인데 뜻은 근데 사람들이 긴 거리를 덮어. 즉 우리는 여기서의 이 커버를 긴 거리를 이동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의 커버는 이동하다. 사람들은 긴 거리를 이동합니다. 뭘로? 발로. 즉 도보로 매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소비합니다. 이게 두 번째 동사예요. 사람들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어떤 에너지? 그들이 거의 내어줄 수 없는, spare 하면은 내어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hardly는 무슨 뜻이었어? 거의 뭐뭐 않다. 자, 그래서 그들이 거의 내어줄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했는데 대시 왜요? 뒤에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어. 근데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다라고 해요. 관계대명사는 예를 들어서 that 뒤에 주어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동사가 나오잖아. 그럼 이런 that을 우리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that 뒤에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 이 that을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자, 그래서 뒤에 뭐가 부족한지를 판단하면 그게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서는 뭐예요? 사람들이 긴 거리를 발로 다닙니다. 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질문에서도 걷기가 주된 교통수단이라고 했었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그 다음에 그리고 소비합니다. 뭐를? 인간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들이 거의 내어줄 수 없는 인간의 에너지. 즉 다시 얘기해서 걷기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인간의 에너지를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걷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거의 내어줄 수 없는 인간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즉 인간의 에너지를 거의 끝까지 사용한다는 얘기야. 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요, 학교 갈 때 거의 한 10km 이상을 걸어가요. 그럼 학교 갈 때 10km 이상을 걸어가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힘들겠죠.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자면 다시 또 이제 밥 먹기 전에 이제 집에 와야 되죠. 다시 또 10km를 걸어가요. 그럼 거의 하루에 20km를 걸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그들이 거의 내어줄 수 없는 인간의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3번. 자, 걷기라고 하는 건데 어디에서 걷는 거야? 이러한 조건에서 걷는 것은 어쩔 수밖에 없어요. 힘들죠. 자, 동사 피할 수 없는 부담이다. 피할 수 없는 부담이에요. unable. 피할 수 없는 부담이죠. 힘들어. 그래서 그것은 소비합니다. 그리고 막 보세요. that 하고 나서 여기 동사 나왔죠. 그러면 지금 that 하고 동사 나왔다라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자, that 하고 나서 뒤에 주어 없이 동사가 나오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 주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써 있죠. 자, 그것은 소모합니다. 생산적인 능력을 소모하는 피할 수 없는 부담이다. 생산적인 능력을 소모하는 피할 수 없는 부담이다. 우리가 만약에 걷기라고 하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생산적인 능력을 소모해주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안 하면 학교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즉, 우리가 걷기를 하지 않으면 학교를 갈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네 번째. 근데 자 여기도
뒤에 그러나라고 있죠. 그러면 앞에 것까지 여기까지가 어디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후진국. 그러면 그러나 이후부터는 어디예요? 선진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후진국이라는 표현을 여기서는 developing world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북미와 서유럽에서. 그럼 북미와 서유럽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누가 봐도 선진국이야. 북미가 어디예요? 미국, 캐나다. 이런 데를 뜻해요. 자, 서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일반적으로 뭐 이탈리아도 있을 거고 프랑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서유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곳에서 태도와 정책은 그 태도와 정책은 동사 just the opposite 정반대입니다라는 거죠. 뭐가 태도가 정반대입니다. 태도가 어때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걷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내어줄 수 있는 에너지를 소비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장기간의 거리를 이동한다라고 그랬었죠. 근데 얘네들은 어떻다고요? 정반대예요. 걷기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이고요. 건강에 좋죠. 특히 건강에 좋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뭐 걷는 것을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쓸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자, 그다음 우리는 should do 해야 합니다.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러면 잘 보세요. 요 지문이 다섯 번째 지문이 나는 문장 삽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시 가리키는 게 걷기죠. 그럼 이 걷기라고 하는 게 과연 선진국의 걷기인지 후진국의 걷기인지 즉 요 문장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건지 자 봅시다.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후진국에서 더 많이 해야? 아니죠. 선진국에서 그것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피력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듯이. 이거는 문장 이렇게 중간에 짝대기 두 개에서 삽입구라고 해요. 그리고 일부, 즉 현재 트렌드의 일부는 should be reversed 이런 거 중요해요. 비동사 다음에 수동태 이런 거를 비동사 다음에 PP형 이런 거를 우리는 수동태 지문이다라고 하죠. 수동태. 즉 추세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should be reversed. 뒤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추세는 어때요? 특히 이제 선진국에서, 특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죠. 선진국에서의 걷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때요? 많이 해요? 안 하죠?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바뀌어야 해요. 어떻게 바뀌어야 해? 더 많이 걸어야 해. 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죠? 교통수단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야. 현재의 추세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그 현재의 추세에 대해서 이제 밑에서 나와요. 아이러니하게도 뭐뭐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운동 기구들 중에서 이게 어몽이 뭐뭐 중에서 헬스클럽과 그 다음에 집에서 헬스클럽과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기구 중에 있다. 뭐가? 러닝머신이. 트레드밀이 원래는 러닝머신이야. 트레드밀. 요게 러닝머신이에요. 그 러닝머신이라는 것은 뭐야? 모방하는 거야. 걷기를. 즉, 걷기를 모방하는 동사 나왔죠? 요게 모방하다. 다음에 동사 나오면 이거 뭐라고 그랬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격관계대명사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주격관계대명사. 걷기를 모방하는 러닝머신은 해서 얘가 주어예요. 선생님, 왜 동사가 나왔는데 주어가 뒤에 나왔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위에 써 있죠. 도치문. 도치문이 뭐예요? 주어와 동사가 바뀌는 경우. 자, 주어와 동사가 바뀌는 경우. 자, 언제 도치를 쓴다고? 아래 살짝 나와 있네요. 강조하기 위해.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강조하기 위해 도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주어가 길 경우 구문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치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죠. 다시, 자, 얘가 주어야. 자, 주어가 뒤에 our가 붙었죠. 얘는 복수형이야. 그래서 반드시 얘가 주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동사는 복수 동사여야 돼요. 자, 다시, 자, 주어에 대해서 여기까지예요. 다시 봅시다. 자, 걷기라고 하는 것을 모방하는 그 러닝머신은
헬스클럽과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구들 중에 하나다. 있습니다. 기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걷기라고 하는 거 앞에 있는 거 선행사는 워킹. 그리고 그 걷기라고 하는 거, 자, which 다음에 동사가 나왔죠? 다시.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which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얘는 무슨격 관계대명사야?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계속적용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앞에 컴마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얘를 그냥 계속적용법이라고 불러요. 문법상 그렇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선생님 컴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한정적용법의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리고 그것은 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취되어질 수 있어. 어떻게? 교통 목적으로. 어디에서? 거리에서. 그렇지 않으면 즉 다시 얘기해서 걷기라고 하는 것을 모방하는 러닝머신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기구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어디에서야? 이거는 선진국에서.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후진국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리에서 교통의 목적으로 성취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 맨 위에 여기 서머리 구간 한번 볼까요? 개발도상국에서 걷기는 인간의 에너지와 생산적 능력을 소모하는 불가피한 부담인 반면, 즉 어쩔 수 없이 걷기를 해야 되는 거, 다른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북미와 서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걷기는 효율적이고 건강에 좋은 운동으로 여겨진다. 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잘 파악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나오는 거, 요것도 굉장히 많았었죠. 여기도 주격관계대명사 동사 나오는 거, 주격관계대명사 동사,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해주시면서 글을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5번 지문이 요거 문장 삽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왜요? 그것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의 걷기는 선진국에서의 걷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 삽입으로 5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0번 지문 여기까지 하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완벽하게 숙지해 주신 다음에 31번 지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